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징 기술이라는 연구 논문입니다. 네. 러시안 경제, 특히 중소기업 역할하고요. 이 프랜차이징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재밌는 주제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징의 다양한 모습, 또 최신 흐름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논문은 먼저 러시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을 딱 짚고 시작합니다. 중요성부터요? 네. 그냥 숫자가 많다 이런 걸 넘어서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핵심 동력이다. 네.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시도하고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니까 2016년 말 기준으로요. 러시아에 한 277만 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일자리를 1,100만 개 이상 제공했어요. 전체 고용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 거죠. 와, 15%면 정말 경제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이 프랜차이징이라는 게 특히 도소매업 분야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성장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한다고요. 프랜차이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프랜차이징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허락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4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상품 프랜차이징입니다. 이건 가맹본부가 만든 상품 있잖아요. 그걸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물건 파는 권리군요. 네. 그래서 초기 비용이나 로열티 부담은 좀 적은 편인데 대신에 본사 상품을 일정량 꼭 사야 하는 조건이 붙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러시아 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한다고요. 70%요? 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비중인데요. 그럼 단순 유통 형태가 여전히 압도적이란 건데 이게 혹시 러시아 시장의 어떤 특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시장 발전 단계나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복잡한 형태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프랜차이징. 생산 프랜차이징? 네. 이건 본사 상표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직접 만들 권리를 받는 거예요. 기술 이전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기술 이전이 중요하니까 보통 초기 가맹비도 내고 또 정기적으로 로열티도 내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프랜차이징. 이건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딱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죠. 미용실이나 여행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구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양하고요. 상품 생산 서비스. 듣다 보니 점점 본사의 역할이나 관여도가 커지는 느낌인데요. 가장 포괄적인 건 어떤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마지막 4번째,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징입니다. 비즈니스 포맷? 네, 이건 단순히 상품이나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 운영 시스템, 마케팅 노하우까지. 그러니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통째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와. 그래서 가맹점이 거의 본사의 지점처럼 운영되는 거죠. 가장 통합적이고 좀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사업체를 그냥 복제하는 수준이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분류, 이걸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상품 판매랑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다거나. 맞습니다. 정확해요. 현실에서는 상품 팔면서 서비스도 하고 심지어 일부 생산까지 결합되는 그런 복합적인 모델이 자꾸 늘어나니까 기존 4가지 분류로는 딱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논문이 상품, 서비스, 생산 프랜차이징 요소를 다 합친 어떤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통합 모델이요? 네, 이 통합 모델에서는 아마 기술이랑 그 회사만의 고유 제품,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가맹본부는 핵심 기술이랑 일부 완제품만 제공하고 가맹점은 현지 생산 설비나 마케팅, 서비스 조직에 투자하는 식. 본사는 레시피랑 핵심 소스를 주고 가맹점은 자기 주방에서 요리해서 손님한테 직접 파는 레스토랑.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훨씬 더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겠네요.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러시아의 법적인 환경은 좀 어떤가요? 프랜차이징이 비교적 새롭다 보니 법규가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러시아에는 아직 프랜차이징법 이렇게 딴 독립된 법률은 없어요. 그래요? 네, 대신에 상업적 컨세시아,
우리말로 하면 양어 계약 정도 될까요? 이런 좀 더 포괄적인 법적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표 사용 허가뿐만 아니라 사업 노하우나 기술 사용권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의 계약이거든요. 양어 계약. 네,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징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법적 교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할 여지를 넓혀주는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좀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이 좀 불분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규제가 느슨한 게 혁신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도 돼요. 게다가 최근에는 초기 투자 비용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2014년에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금융 지원까지 줄어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 자금 조달 문제까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전환 프랜차이징이라는 방식도 언급됩니다. 전환 프랜차이징. 네. 기존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업자가 이제 브랜드 파워나 시스템 지원 같은 걸 얻으려고 성공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거예요. 아, 기존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특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기존 가맹점이랑 다른 독립기업이 합병해서 뭐 비공개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징은 이 중소기업들, 특히 도소매나 서비스 분야 기업들에게는 아주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서비스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좀 더 복합적인 통합 모델로 진화하는 추세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프랜차이징이라는 모델 자체가 시장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네.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그 통합 모델의 등장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그 다소 유연한 법적 환경, 이게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막 촉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계약 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요. 당신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처럼 프랜차이징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환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여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러시아 프랜차이징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면서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